결국 사교육도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이 되어야지 끌려다니느라 웃음도 잃고 성적도 잃게 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에 가면 무조건 선행을 해서 똑똑하면 아이가 돋보이겠지 하시는데요. 사실 초등교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돋보이는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브런치 책류가 김은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정말 유명한 영상이 있죠. 대치맘을 패러디한 이수지 씨 영상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댓글 중에는 정말 방금 전까지 상담한 어머님이랑 똑같다는 학원 선생님 댓글부터 저 정도는 아닌데 속상하다는 댓글도 있고요. 보면서 웃음이 나기도 했는데요. 대치동 엄마들이 사교육에 목숨을 거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교육을 안 하면 우리 애만 뒤처질까봐 불안하시죠? 가까운 지인 중에 같은 동네에 살다가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학군으로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딸아이 친구 중에 중학교 진학하면서 학군으로 이사 간 친구도 몇몇 있거든요. 점점 중고등학교 가면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긴 합니다. 제가 대치동 초등학교에 강연을 갔을 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느꼈는데 확실히 국어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저학년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더라고요. 독서교육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어떤 부모님은 사교육에 2천만 원 넘게 쏟아붓고 후회를 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아이가 크면서 깨닫게 된 점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의 교육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지인 중에 남편 직장 출퇴근 거리도 그렇고 겸사겸사 학군지로 이사간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도 솔직히 그쪽 분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그분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랑 교육관도 비슷했고 학군지로 가기는 했지만 본인도 처음에 무리하게 사교육을 안 시키고 싶었대요.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도 않았고 공부는 스스로 해야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학군지에 살다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 우리 애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키우자 생각했는데 막상 주변 학부모님들하고 관계를 갖게 되고 또 모임에 가보니까 이게 완전 전쟁터 같았대요. 물론 학군지 전체 분위기가 전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인분이 몇몇 친하게 된 학부모님들하고 커피 한잔 하러 갔는데요. 오고 가는 대화가 이번에 무슨 학원 들어갔어? 아니요, 아직이요. 비학원도 마감됐을 텐데 그럼 어디 보내요? 그냥 아직 안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 안 보낸다고요? 뭐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다가 집에 오는데 갑자기 확 불안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여기서 우리 애만 사교육을 안 시키면 완전 도태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밤에 막 검색을 시작했대요. 대치동 초등 사교육 코스, 초3 필수 선행학습, 국어, 수학, 영어 어디부터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학원, 방문 수업, 그룹과에 해야 할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한 달 사교육비가 몇백이 훅 책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나 하면서도 일단 남들이 대치동 시스템을 타면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도 점점 지쳐가고 또 숙제 때문에 매일 밤 늦게까지 붙잡혀 있고 학원 시험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스트레스로 짜증을 내고 배 아프다 그러고 난리였다고 해요. 게다가 원하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가 스스로 멍청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상위권 성적으로 올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개인 과외를 막 알아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이가 울면서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 말을 하는데 그때서야 본인도 이게 뭐 하는 건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고 내가 이렇게 키우려고 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주변을 보면서 엄마로서 불안한 마음이 커졌던 것 같다. 처음엔 학원을 보내면서 그 불안감이 사라졌대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면서 힘들다고 하는 순간 잠시 멈춰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사교육을 잠깐 멈춘 순간에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오래 쉬면 진도가 엄청 뒤처질 텐데 걱정도 되었는데요. 성적이 또
엄청나게 차이 나거나 떨어지지도 않고 밤에 숙제하면서 짜증냈던 시간에 책 읽을 시간도 생기니까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이랑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해서 엄마인 본인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학원을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집에서도 조금씩 스스로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서 계획도 스스로 짜고 짧지만 계획대로 공부하고 나서는 뿌듯해하고 오히려 학습 의욕도 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를 대하는 태도라는 걸 느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독서교육 컨설팅을 받으시던 분 중에 영유를 꽤 오랫동안 보내다가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7살에 그만두고 일반 유치원으로 옮긴 분이 계셨거든요. 영유 다닐 때는 하원할 때 양손 가득 숙제를 들고 왔는데 일반 유치원에서 하원하면서는 양말목으로 만든 목도리나 정말 그 하찮은 만들기 같은 걸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면서 들고 오는 아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졸업식 때는 또 친구를 잘 도와주는 아이에게 주는 배려상을 받아왔는데 영어 몇 마디 더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충분한 것 같다고 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학습식이 잘 맞고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또 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우리 아이도 꼭 그렇게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가면 무조건 선행을 해서 똑똑하면 아이가 돋보이겠지 하시는데요. 사실 초등교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돋보이는 아이들은 잘 웃고 인사 잘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눈에 띄고 돋보인다고 합니다. 초등 저학년일수록 학습보다는 인성과 태도를 더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가면 더 두드러지는 게 기초습관이나 예의가 잘 안 갖춰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챙겨주고 학원 라이딩 해주고 또 공부한다고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시키던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중고등 가서도 공부 습관은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몸만 컸지 품 안에 있는 캥거루처럼 옆에서 일일이 다 해줘야 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교육의 핵심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교육이 답은 아니다. 무조건적인 선행학습이 아니라 아이가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아이 실력에 따라 크게 반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 반 안에는 촘촘하게 실력을 나눠 가르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잘 따라가다가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냥 함께 진도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아이랑 같이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단어는 아이가 빠르게 이해하는데 또 어떤 단어는 개념 이해가 정말 어렵고 느린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약한 부분에서 개념 이해가 다른 단원보다 느린 건데 그럴 때 천천히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해주거든요. 조금 느리지만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선행을 쭉 나간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보면 절대 느리지 않더라고요.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뒤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 스스로 이해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습 습관이 더 중요하다. 학원 과제에 치여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오고 학원 숙제를 끝내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머님들도 학원에서 3시간 수업 받고 또 숙제도 했으니까 오늘 할 분량을 다 했다고 생각하게 되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학원을 바꾸던가 아니면 더 많은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학원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야 하는 일로만 인식을 하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또 오늘은 뭘 공부하고 있는 건지 공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 시키니까 한다는 태도는요. 결국엔 시험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공부 방식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학원 과제에 의존하는 아이들은 학원 다니기 시작한 시점에는 단기적으로 반짝 성적이 상승하기는 하는데요.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결국 학습 습관이 없는 학생들은 학원을 다녀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원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수업 이후에 스스로 복습을 하고 또 모르는 걸 해결하는 학습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주어진 숙제를 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요. 복습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조금씩
길러야 100%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꾸준히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학원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핵심은 스스로 하는 학습 습관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살펴라. 성적보다 중요한 건 내 아이가 행복한가? 아이가 공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에 가고 또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성인이 돼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계실 거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 주변에 친구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지내다 보면 어릴 때 성적이 높았던 친구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이 성적이 높은 아이들보다 성인이 되어서도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처럼요. 집안 분위기가 안정이 되고 편안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잘 웃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성적이 높은 아이들 중에서도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은 경우에는요, 학업 성취도가 결국 하락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공부해 이렇게 다그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려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대화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예요. 공부를 강제로 시킬수록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위험이 있고요.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아이의 학습 진도가 느린 것 같아서 사교육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진짜 교육의 방향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학기 이제 시작인데요. 과도하게 힘주고 비장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면 조금 힘은 빼시되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하나씩 챙길 것만 챙기시길 바랄게요. 결국 사교육도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이 되어야지 끌려다니느라 웃음도 잃고 성적도 잃게 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어머님들도 육아서나 교육서 한 권씩 읽으시면서 새학기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교육 고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설레는 새학기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